강원 고성에서 갓난아기가 비닐봉지에 담겨서 버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친모가 아이를 버린 이유는 전 남자친구 아이라 키울 생각이 없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가 공범 관계에 있는 건 아닌지 파악 중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눈 덮인 길로 진입해 경찰차 뒤에 멈춰섭니다. 경찰관이 구급대원에게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건네줍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영하 0.5도, 아기는 베넷 쪼고리만 입고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 베넷 쪼고리 입히잖아요. 그 바깥에 병원에서 쓰는 보자기. 그게 써져 있고 그 밖에 이제 비닐 좀. 경찰은 다음 날 경기 안산시에서 20대 친모를 붙잡았습니다. 친구들과 강릉에 놀러 왔다 인근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고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가 아기를 찾은 뒤 유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모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아기인데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아기를 낳을 당시 병원에서 보호자로 있었고 아기를 유기할 때 이용한 차량도 남자친구의 소유였습니다. 차를 타고 애를 찾으러 왔을 때 어떤 사람하고 왔느냐 혼자 왔느냐. 혼자 왔어요. 현 남친은 애를 가졌는데 왜 여지껏 몰랐을까? 아니 그게 왜 문점이 있는 거고. 경찰은 영아 유기 혐의를 적용해 친모를 입건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살해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역과 SNS 메시지를 분석해 공범 관계가 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아기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대로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없다. 이런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주택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입니다. 경찰이 이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겁니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병원에 출산한 뒤 태어난 직후 살해해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서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살해한 아기는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두 번째는 아기를 낳은 병원 인근에서 각각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아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갓난아기라고 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영아들. 이 며칠 사이에 경기 수원 화성 그리고 울산 안성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거나 영아가 실종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흔적은 있는데 정작 출생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그림자 아이들. 감사원이 의심하고 있는 사례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받아들이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먼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A씨를 입건했습니다. 현재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안 된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모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고 씨는 지금 사는 경기 수원의 아파트에 지난해 이사 왔는데 아기 시신들도 함께 옮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사에도 잘 안 받는데 자꾸 인사하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하니까 좀 안녕하세요 그 정도는 했지. 앞서 세 자녀를 제왕절개로 출산했던 고 씨. 숨진 아이들을 낳을 땐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숨기려 자연분만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감사원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파악하고 지자체를 통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사건은 모두 6건. 범죄 혐의가 없는 2건을 뺀 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울산에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서 남자 아기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탯줄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수고하시는 분이 발견하신 거지. 그분들이 경찰에 지금 가셨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아기 사인과 연령대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둘씩이나 살해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의 이 피의자인 비정한 친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지른 범죄만 놓고 보면 신상 공개가 가능도 할 것 같지만 현행법으론 불가능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30대 여성 고모 씨. 어제 구속영장 심사 받기를 포기하면서 언론 노출을 피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둘씩이나 살해한 고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로선 고 씨는 신상정보 공개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고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는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영아살해는 양육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감안해 처벌을 낮출 요인이 있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뤄진 2번째 영아살해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다시 산부인과 가서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퇴원하면서 아이를 사망시켰다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적으로 아이를 죽였는 거잖아요. 고 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바뀌면 경찰이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고 씨의 남은 세 자녀 등에게 미칠 충격이나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갓 낳은 아기를 2명이나 살해한 후 냉장고에 숨긴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자녀 2명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된 35살 고모 씨. 경찰이 기존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범행 시점과 횟수입니다.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2차례 모두 분만 이틀 차에 자녀를 살해했습니다. 분만 과정이나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지만 고 씨는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범행이 반복된 만큼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영아살해죄는 형의 상한이 징역 10년 이하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년간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 씨에 대해 사체 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낙태한 줄만 알았다던 남편 이모 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모 고 씨가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고 씨는 떠나보낸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면서도 남은 세 아이가 걱정돼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출생 신고도 없이 생후 4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영아가 또 나왔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비극이 확인된 겁니다.
비닐봉지에 담아 아이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부모는 화장할 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전에 낳은 또 다른 아이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삽을 든 경찰들이 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수색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안매장된 영아 시신을 찾는 겁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며 출생 미신고 아이를 확인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 중 1명입니다. 부부는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지난해 9월 5일 아이를 낳았는데 나흘 뒤 아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입양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애가 출생 신고 전에 죽다 보니까 그 화장 비용을 걱정해서 땅에 묻었다고. 친모가 이전에 아이 2명을 더 출산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2012년 낳은 첫째는 친모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나머지 아이는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양을 보냈다는 친모의 진술을 두고 경찰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된 35살 고모 씨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남편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가 통과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 정부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인천과 용인, 경남 사천에서 아이가 숨진 게 확인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차에 오릅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안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입니다.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날 김포시 한 텃밭에 안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유기한 텃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3시간여 만에 아이 유고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장비가 흙을 퍼내고 경찰들이 채취한 토사를 걸러냅니다. 40대 친부가 지난 2015년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이곳에 묻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찰은 친부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0대 친모가 지난 2016년 6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한 달 뒤쯤 숨지자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모두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이 사건은 598건까지 늘었습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23명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